뉴스 브리핑.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제39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옥 후보가 현직 의원인 민주당의 길 시스네어스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이 보도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50.6%를 얻어 49.4%를 얻는 데 그친 시스네어스 의원을 0.8%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2년 전 패배를 서력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 후보의 당선으로 내년 연방하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혈통의 연방하원 의원 4명이 동시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김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인사를 통해 이민자로서 미국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서 온 소녀가 미국의 연방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이며 나는 그 약속이 계속 살아있도록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오퍼레이션 왑 스피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중 취약 인구가 높은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수백만 개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자와 1억 개 백신을 공급하고 그 이후 6억 개를 더 제공하는 계약을 했다며 이 계약으로 국민들은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이면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외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말하기 고통스럽지만 허락을 받을 때까지 뉴욕에는 백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일라일리 항체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미 5,000개가 배송됐다고 전했습니다. AJC는 조 바이든 후보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주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JC의 이 같은 보도는 주 선거 당국이 재검표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나왔습니다. AJC는 지난 20년 동안 조지아주에서는 5,778번의 선거가 실시됐고 그중 주 전체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31번이며 단 3건만이 결과를 뒤집었는데 그나마 3건 모두 0.05%도 안 되는 차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선 개표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1만 4천여 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0.3% 차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검표는 오늘 수요일 밤 자정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데이빗 셰퍼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과 더그 콜린스 연방 하원 의원은 조지아주 재검표를 지휘하는 브래드 레펜스버거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재검표가 감사와 재개수와 재검표를 한꺼번에 해야 공신력을 만들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훈련과 지시는 어제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애초에 수검표 요청을 일으킨 우리의 우려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카운티에 금요일 오후 5시까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한 것이 문제인데요. 한창 감사 와 재검표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조지아 공화당은 또한 국무장관이 주법에 규정된 투표용지 확보, 투표용지 운반, 투표용지 1년의 보관 기록 등에 대한 지침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전략가 겸 뉴스맥스 애널리스트 딕 모리스는 어제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 재검표를 맹비난하고 그 과정이 엉터리이고 가짜이고 고착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리스는 공화당 참관인들이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영상을 공개하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재검표인데 어처구니 없다면서 그들은 봉투가 조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재자 투표가 벌여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스는 자신이 여론조사를 했고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루이 고모트 연방 하원 의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선거 관련 회사인 사이틀 본사에 미국군이 무장한 채 잠입해 서버들을 확보했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모트 의원은 전직 정보부 직원으로부터 사이틀사의 서버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제보를 받았는데 독일에서 날아온 트윗에서 미군이 사이틀사에 침입해 서버를 압류했다는 내용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이틀사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미니언과 아무 관련이 없고 미군이 침입해 압류해간 것도 없으며 조지 소로스가 소유한 회사도 아니고 그와는 일체 연관된 것도 없다는 등의 팩트체크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는 14일 현재 접속이 되지 않아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있는 한 멕시칸 식당이 노동기준법 위반으로 종업원 40명에 대해 총 17만 9,878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식당은 최저임금과 기록보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의 임금 및 시간 부서는 이 식당이 직원들에게 교대할 때마다 팁통에 7에서 10달러를 내서 팁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돈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업체로 유명한 도어대시가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주식 공개를 알리는 서류를 접수했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2018년 매출이 2억 9,100만 정도였던 도어대시는 2019년에는 8억 8,500만 달러로 껑충 뛰어올랐고 올해는 첫 9개월간의 매출만 총 19억 달러로 2배 이상 또 높아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배달업체들이 기사들을 직원 대신 계약업체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발의안 제22호를 통과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에 대한 의무가 없어져 도어대시로서는 오버헤드 코스트를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도어대시가 캘리포니아 발의안 제22호가 통과되기를 기다렸다가 IPO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제프 덩컨 부주지사, 데이빗 웰스턴 주 하원 의장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크리스 칼 주 법무장관이 오는 1월 5일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 거주 확인과 관련해 발령한 경보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칼 장관은 1월 5일 결선 투표에서 투표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조지아 주법에 따라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투표할 경우 조지아 주법은 중범죄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결선 투표에 투표하려면 유권자들은 12월 7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은 돼 있지만 주소를 옮긴 경우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기록에서 주소를 현 주소로 변경해야만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 등 3개 주의 주지사들은 어제 공동으로 이들 주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이번 여행경보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에 나온 것입니다. 서해안의 3개 주는 또한 주민들에게 비필수적인 타주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뉴욕주가 여행객들이 검역과 검사 요건을 준수하도록 휴가철에 공항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제39 선거구에 영킴, 한국 이름으로는 김용옥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 한인혈통의 후보들이 4명이나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아주 사상 초유의 신기록을 냈습니다. 아주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선인들께는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이 영킴 당선인이 축하 인사를 하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민자로서 미국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약속. 이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약속인 것이죠. 이 미국은 한국에서 온 소녀가 연방 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그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이 계속해서 미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쪽에 한인 의원이 2명, 그리고 공화당 쪽에 한인 의원이 2명, 이렇게 아주 밸런스도 참 좋고요. 연방 하원 내년 1월 3일부터 이제 출범하게 되는 새로운 회기년도에는 진짜 한인들의 활약이 연방의회에서도 계속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어서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예, 지금 대통령 선거는 아직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말 되기까지는 사실 상황을 파악하기가, 정확하게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초기에 언론사들이 지금 보도를 너무 앞서서 결정한 것 아니냐,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다라는 발표를 언론사들이 너무 일찍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언론사들 잘못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언론사들은 받은 데이터를 보고 내부적으로 자체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선자가 누가 됐구나라고, 누가 유력시된다, 누가 확실시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했을 뿐인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요,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했다는 것, 이게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투표를 했다거나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이 투표를 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개표기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확실합니다. 이거는 입증이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죠. 앤트림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곳이고, 그 의혹의 규모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기를 이용한 개표기를 이용한 이 개표 결과가 무려 270만 표나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자꾸 덮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트럼프 측이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든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선에 졌다라고 승복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모든 의혹들이 그냥 덮이겠죠. 과거에 그런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뉴스앤포스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건데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뉴스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측했던 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네 번째 문제는 주류 언론이 지금 똥꼬집을 그리고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받은 데이터가 과연 완벽한 데이터였을까? 이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금 미시건주에서 도미니언 선거 시스템, 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곳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는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뭐 당연히 의심해 볼 것들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을 하기는커녕 변명을 해준다거나 오히려 의혹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거짓 팩트체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호도하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금 똥꼬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요,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시위 현장에 잠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DC 현장에서는 마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은 좀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벌써 투표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고 앞으로 또 결과가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졌는데 진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대선 관련된 뉴스만 봐도 짜증이 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만하면은 좀 인정할 거 인정해라. 우리도 과거에 다 내 적이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겼을 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파묻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언론들을 욕하려고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 후보를 욕보이려고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잘못돼 있고 뭔가 지금 파괴돼 있고 이 잘못된 선거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집어내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선거 시스템이 부러졌다,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왜? 부러지지 않았다, 온전하게 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진짜 믿을 만한 선거 시스템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하고 잠자코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반드시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잠자코 있어라, 조용히 해라, 뭐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부정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정이 다 확인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들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에는 아무래도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미니언에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죠. 일단 투표 결과가 좀 앞선거로 나왔으니까. 물론 도미니언과 별개의 문제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한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지금 계속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도미니언에 문제가 없지만 개표소에서 실수가 밝혀지는 경우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조지아주, 지금 재검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위스콘신주에서도 이제 재검표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재검표를 해달라라는 소송이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메리코파 카운티의 한 곳에 지금 한해서 재검표를 하자라고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메리코파 카운티가 워낙 큰 카운티다 보니까 그곳에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펜실베니아도 지금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 주 국무장관은 재검표하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지만, 그 주 국무장관이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사안의 것이 아니죠. 소송이 계속 제기가 되면 결국 법원에서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도미니언의 이런 다른 문제들을 좀 제쳐놓고, 이 재검표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이거 잘못됐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도미니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주별로 선거법 위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수사, 추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도미니언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혀진다 그러면 주요 경합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감사가 실시돼야, 이건 재검표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실시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도미니언에 있었다라고 밝혀지더라도 재검표하지 않을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정상 너무 뒤늦은 시간에 도미니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럼 뭐 재검표를 할 시간도 없고 감사를 할 시간도 없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방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불법 선거였고 부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었으니까 그 주에서는 선거인단을 내보낼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쪽이나 양쪽 다 지금 충분한 선거인단 수,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대통령 선정을 연방 하원에서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일이 흘러 지나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쳤으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그만해라. 이런 얘기 좀 하지 좀 맙시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이런 불의에 앞장서서 벌써 여러 차례 개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적어도 한인들만큼은 이 문제를 가타부타 이렇게 자꾸 서로 우리들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이 나고 어떤 결과들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이미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조용히 해라, 가짜뉴스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예, 조지아주는 지금 재검표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재검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보면은 보통 2인 1조가 돼서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재검표를 하게 되는데 조지아주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강한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검표라는 것이 단순하게 재개수, 그러니까 리카운트하는 거로만 끝나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조지아주 공화당에서 원하는 거는 단순한 리카운트가 아니라요, 리오딧입니다. 이게 이 표 자체가 합법적인 표인지 불법적인 표인지 자체를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공화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사실 지금 이 불법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또 일부 몇 가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류 언론들은 자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사망자가 투표한 증거는 지금 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없다라는 얘기는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고, 진짜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다른 표들도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들이 바로 봉투입니다. 이 투표 용지만 봐서는 안 되고요. 투표 봉투를 봐야 되거든요. 우편 투표용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투표용지를 싸는 작은 봉투가 있고 그 위에 겉싸는 겉봉투가 따로 또 있는데 사인을 하는 거는 이 겉봉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봉투는 그냥 버리는 용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겉봉투에 있는 사인과 실제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인이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인이 일치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편 봉투에 대한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개표를 하고 있는 재검표를 하고 있는 현장을 찍은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각 정당에서 보내온 참관인, 이제 모니터라고 그러죠. 이 참관인이 한 명이 보통 10개 테이블을 커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테이블에서 2명 2인 1조로 이제 각 테이블이 이렇게 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10개 테이블을 혼자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 국무부에서는 이 방식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뭐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자정까지는 지금 재개표하는 작업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요. 금요일까지는 확정된 결과를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지아주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요일까지 재개표가 다 끝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렉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4개 팀 그러니까 한 128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2인 1조로 64개 팀이 재검표를 하는데 이 64개 팀이 재검표하는데 재검표해야 될 숫자가 이 투표 숫자가 44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44만 장이 넘는 것을 64개 팀이 과연 며칠 안에 이게 다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 국무장관은 금요일 5시까지 다 보고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일정을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장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재검표 작업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지금 공화당 쪽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주 국무부에서 좀 받아주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다른 불만이나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의혹이 한 점도 없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광고도 인터넷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 광고는 좋은 컨텐츠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좋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우세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좋은 상품이 있는데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널리 알리고 싶다고요?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세요.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예, 어제 백악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해서요. 이 백악관에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를 좀 더 빠르게 개발하고 좀 더 빠르게 양산해서 좀 더 빠르게 국민들에게 보급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 있었죠. 근데 이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 작전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자가 성공률 90%가 넘는 그런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기간이 불과 6,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의 5배 이상 빠른 속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 역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백신 나오려면 적어도 2, 3년은 걸릴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반년 만에 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과정들을 속도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제 효과를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올해 말까지 이렇게 그리고 내년 3월 말 혹은 4월까지는 3억 개 이상 지금 목표는 6억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백신을 한꺼번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군 부대가 동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군부대가 총동원이 돼가지고요. 이런 그 생산 시설들 새로 다 지었다는 겁니다. 백신 개발하기 위한 생산 시설들 새로 다 지었고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과거 6개월 전에는 있지 않았던 시설들이 지금 다 생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 산소호흡기 부족해가지고 난리였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을 살리려면 산소호흡기가 필수적이다 했는데 산소호흡기 없어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일반 민간 기업들이 만들어내게끔 계속해서 종용하고 그리고 또 민간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실제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산소호흡기를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산소호흡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됐고 지금은 미국에서 사용하고도 남아서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언제든 누구든 연락해라 그러면 우리가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인정받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거꾸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재검사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 같아도 빈정상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요번에 만든 백신 일단 급하게 만들어 나오는 것 이렇게 이달 말까지 이렇게 올해 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지금 공급할 준비 다 돼 있다 이겁니다. 자, FDA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그러면은 바로 배급하겠다. 이 배급망도 민간 배급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군부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중간에 어디 거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50개 주와 자치구까지 다 포함해서 64개 행정구역에 이걸 다 배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FDA에서 허가만 떨어지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뉴욕 같은 데는 근데 예외다 이랬습니다. 왜 뉴욕이 예외냐? 주지사가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 백신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차피 쓰지도 않을 곳에 뭐하러 갖다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욕은 예외다. 만약에 주지사가 생각이 바뀌어서 달라고 하면 그러면 갖다 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쿠오모 주지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개인 감정적인 지금 국가 지도자답지 않은 이런 개인 감정을 자꾸 앞세워가지고 일을 얘기하니까 대통령 맞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취약한 부분, 가장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이제 고령의 연장자들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그분들이 있는 곳부터 시설부터 먼저 이 백신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 일라이릴리에서 나온 그 치료제도 지금 일단 가장 빠른 승인을 받았죠. FDA에서 일단 빠르게 배송을 하겠다 그랬고요. 벌써 이미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5,000개는 먼저 지금 발송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제네론부터 시작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뭐 여러 곳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곳들도 지금 다 긴급 사용 승인을 치료제에 대해서 FDA에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지면 이곳들도 곧바로 다 전국에 배송을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치료제 그리고 백신 모두 다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이미 뭐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회사들은 해외에 혹시 필요한 게 있느냐라고 해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일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지금 한창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추수감사절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워싱턴 그리고 오레건 이 세 개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주들이죠. 이 세 개 주에서 14일 자가격리 권고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타주에서 그 주로 들어오는 분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해달라라는 이제 권고 조치를 낸 겁니다. 이거 뉴욕에서 사실 크게 했었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주변에 있는 몇 개 주 빼고는 거의 다 뉴욕으로 여행을 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14일 자가격리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했었죠.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나 오레건이나 지금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은 권고를 하는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캘리포니아주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14일 자가격리를 내린다는 거는 추수감사절 때 꼼짝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내 주민들도 타주로 여행하지 마라, 지금 가능하면 여행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백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 FDA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전국에 다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꼼짝도 하지 마라.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니네 바이러스 걸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자가격리해야 되는 그런 주들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